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 S&D와 실리콘도 상장으로 9월로 예정된 모든 종목의 상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억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 시에 9월 공모주 투자 수익은 얼마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매월 말일마다 한 달간 1억 한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공모주 투자를 한 경우에 얼마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 투자 방식은 현재는 현금 목돈은 없지만 1억 마이너스 통장으로 잠깐의 대출이자만 내고 청약하는 방법인데요. 수익 계산의 상세 사항이나 제가 가정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뒷부분에 별도 영상을 붙여 두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바로 가시려면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은 우선 리츠주하고 스펙주는 수익 계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시초가 매도 시 수익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인 청약시하고 3인 가족 청약시, 이거는 한 명은 1억까지 비례를 넣고 두 명은 균등만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수익을 계산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는 일진 하이솔루스부터 S&D까지 총 8종목이 상장을 하였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따상, YM텍은 시초가 더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AB온과 S&D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시초가 더블에 성공한 경우에는 시초가가 아닌 장 시작 후에 매도하는 경우가 유리하고요. 시초가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시초가 매도가 유리했습니다. 시초가가 더블에 실패한 경우 상장일 종가는 시초가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종목별 기간 경쟁률을 보시면은 AB온이 139대 1, 프롬바이오가 85대 1, S&D가 173대 1로 매우 낮았고 시초가 역시도 낮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경쟁률이 1000대 1 이하인 종목은 청약을 패스하는 것이 손실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러스, 프롬바이오, 실리콘투, S&D가 청약이 겹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억 비례 청약은 이들 중에 분산 투자하거나 한 종목에 몰빵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기간 경쟁률이 가장 높은 종목에 청약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수익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투가 되겠죠. 이렇게 종목을 제외시키면 시초가 기준 수익률은 43%에서 82%로 올라가고요. 혼자 청약하면 45만원 정도 수익,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78만원 정도 수익입니다. 이때는 대출이자하고 청약 수수료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대출이자와 청약 수수료까지 고려했을 때 균등만 청약하는 경우하고 1억 비례까지 청약하는 경우에 수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균등만 한 경우에는 1인 청약 시에는 12만 2,9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41만 8,100원 수익입니다. 1억 비례 청약한 경우에는 1인 청약 시에는 37만 8,8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68만 9,000원 수익입니다. 균등만 청약하는 것보다는 비례까지 하는 경우가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혼자 청약하는 것보다는 가족 계좌까지 이용해서 청약하는 경우가 수익이 더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공모주 투자는 최소 청약원에서 균등 배정만 받는 경우에도 제법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비례까지 청약을 하면 수익은 더 커집니다. 다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출이자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균등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간, 수요 예측 결과 등을 통해서 손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피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오늘 영상의 수익 계산 방법, 균등 및 비례 배정 수량 계산 방법, 대출이자 계산 방법, 가정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공모주 투자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균등 배정하고 비례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증권사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청약을 하더라도 최초 청약한 증권사에서만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복 배정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 중에서 절반은 균등 배정되고요. 절반은 비례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균등과 비례는
따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청약하면 균등 배정, 비례 배정이 알아서 되는 방식입니다. 만일에 비례 배정 받을 만큼의 금액을 청약하지 않았다면 균등 배정만 받게 됩니다.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가 여러 곳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6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이렇게 4곳에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보시면은 각 증권사별로 균등배정 수량하고 청약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 균등배정 수량도 다 다릅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예상 균등배정 주식수가 5.3주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 5주는 확정으로 받고 소수점 자리에 해당되는 30% 확률로 한 주를 더 받아서 최대 6주까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증권사별로 구분을 안 하고 전체 평균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카뱅 같은 경우에는 4.4주죠. 그래서 1인 청약 시에는 4주 받는 걸로 하고 3인 청약 시에는 4 곱하기 3은 10이지만 확률적으로 한 주 정도는 더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13주 배정받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만일에 증권사별 경쟁률을 보고 경쟁률이 낮은 현대차증권에 청약을 해서 40% 확률을 뚫고 7주를 배정을 받았다면 이 영상에서 제가 계산한 수익보다는 더 좋겠죠. 그런데 만일에 한국투자증권에 청약을 해서 운 나쁘게 3주 받는다면 수익은 더 안 좋을 것입니다. 비례배정도 균등배정과 마찬가지로 어느 증권사에 청약하느냐에 따라서 배정 수량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증권사별로 1억 청약 시의 비례배정 수량입니다. KB증권은 15.31주, 한투는 12.66주, 하나금융은 14.4주, 현대차증권은 14.74주로 모두 배정 수량이 다릅니다. 비례배정 역시 증권사별로 구분 안 하고 전체 평균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546입을 적용을 했는데요. 546입이란 소수점 첫째 자릿수가 6 이상이면 한 주 추가되고 5 이하면 버리는 방식인데요. 카뱅 같은 경우에는 14.17주니까 14주 받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만일에 현대차에 청약을 했다면 15주를 받을 수 있었겠죠. 이 표는 카뱅 증권사별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입니다. KB증권은 균등으로 5주 확정이고 비례로는 5, 4, 6 입하면 15주죠. 그래서 20주 확정입니다. 그리고 30% 확률로 균등 한 주 추가 가능성이 있죠.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균등으로 3주, 비례로 13주, 총 16주 확정입니다. 다만 비례 소수점이 0.6이기 때문에 운이 나쁘다면 비례에서 한 주 정도 감소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금융은 균등으로 4주, 비례로 14주, 총 18주 확정이고요. 50% 확률로 균등 한 주 추가.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균등으로 6주, 비례로 15주, 총 21주 확정이고 40% 확률로 균등 한 주 추가가 가능합니다. 혼자 청약하는 경우에 한국투자에 청약하는 경우 운이 없다면 16주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에 청약하는 경우 운이 좋다면 22주 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6주 차이가 나는 거죠. 만일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한투는 22주, 현대차는 36주로 그 차이가 14주로 벌어집니다. 카뱅을 시초가에 매도를 한다면 한 주당 15,000원 수익이었습니다. 14주면 무려 21만원 수익 차이입니다. 따라서 청약에서는 가능한 배정을 많이 받아서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보유를 하고 청약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증권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게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청약하는 것이 공모주 투자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약 단위 때문에 정확히 1억 원 청약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증권사별로 청약 단위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1000주에서 10,000주 사이는 500주 단위로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5000주 청약 시에는 9,750만원, 5,500주 청약 시에는 1억 725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히 1억 청약은 불가능했죠.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5,128주, 1억 원 청약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도 계산해야 됩니다. 대출이자는 한편 넣기 하고 양편 넣기 방식이 있는데요. 월요일에 대출을 해서 수요일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한편 넣기 방식에서는 2일이자, 양편 넣기 방식에서는 3일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통상 마이너스 통장은 한편 넣기 방식으로 이자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양편 넣기로 계산을 한다고 하니까 가능한 한편 넣기 은행을 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금리 마이너스 통장에 1억 원 하루 이자가 약 8,200원입니다. 환불일까지 2일이면 16,400원, 4일이면 32,800원입니다.
여기에 청약 수수료 2,000원씩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혼자 청약하면은 2,000원이지만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6,000원입니다. 수익 시 이 금액도 제외시켜줘야 합니다. 상장일에 고점 매도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은 시초가 매도하는 경우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시초가가 더블인 경우에는 통상 시초가에 매도를 하지 않고 상장일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보수적으로 시초가 매도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수익 계산에서 리츠주하고 스펙주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리츠주는 상장일 단기 급등을 노리고 청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스펙주의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스펙주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